안녕하세요. DC백터보 1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 배기관을 보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피 기술은 항상 뒤처지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들은 무수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 혁신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국산 차량과 수입 차량 디페프 막히는 것 보면 많이 막히느냐 적게 막히느냐 이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기관 하나만 보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기관 하나를 설계를 잘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확인하고 있고 기술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기관에 대해서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자동차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차든 화물차든 운행하시는 분들은 핵심을 아시고 보시면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스카니아 차량의 배기관, 현대 차량의 배기관 이 두 개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기관에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용차 뿐만이 아니고 화물차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제일 왼쪽 사진을 보면 스카니아 차량 배기관입니다. 구형이죠. 그 중간 사진 보면 친형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뭘까요? 배기관을 보면 배기열을 보온하기 위해서 단열을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배기관에 단열이 되지 않았죠. 중간 사진은 배기관에 단열이 됐습니다. 왜 단열을 시킬까 이거예요. 엔진이 연소하게 되면 입자상 물질이 DPF에 포집됩니다. 그 포집되는 과정에 배기열로 인해서 일부 입자들이 소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분사를 통해서 DPF 내부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태울 때 빠르게 태우려 그러면 배기관에서 열 손실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 사진은 배기관이 대기 중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열이 빨리 식는다예요. 그럼 중간 사진은 단열재로 단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된다. 그러면 DPF 안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해서 이렇게 선진 기술들은 하나하나를 찾아서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요, 배기관 매니폴드에서 DPF 입구까지 길이가 얼마나 짧느냐 이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DPF 설치 위치를 배기 매니폴드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장착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입니다.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을 보면 트라고 엔진의 DPF 위치 바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와 DPF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배기관 안에 맥동이 발생하고 이 맥동으로 인해서 배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활하지 않는 배기장 줄이기 위해서 액션트 같이 거리를 짧게 합니다. DPF가 배기 매니폴드와 가까워졌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짧은 구간 약 20cm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게 단열이 되지 않았다예요. 수입 차량은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액션트는 단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기술 차이가, 기술 격차가 적은 것 같지만 큽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원리를 알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DPF 안에 포집되는 입자상 물질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빠르게 소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연소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급을 시켜주는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터보차저 엔진에서 어떻게 하면 과급을 시킬 거냐예요. 터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구간, 1000rpm 밑에 공회전 그 영역에서 어떻게 과급시킬 거냐. 이 기술 부분은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 배합을 감소시킨다. 배합을 감소시키려고 그러면 배기 매니폴드에서 DPF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줄이고 나면 DPF에서 반발하는 역류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도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단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터 차량이나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 DPF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기 매니폴드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단열재를 잘 보강을 해 놓습니까? 길이가 길고 단열재 보강을 안 해놨기 때문에 DPF가 잘 막힙니다. 그리고요, 공회전부터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RPM, 그 공간, 모하비는 2000rpm입니다. 그러면 800에서 2000 사이에 주행을 주로 하게 되는데 매연 발생량이 많겠죠. 과급을 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접목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럼 매연 발생량 많아요. 그럼 배합이 많이 걸려요. DPF 내부에 입자상 물질 포집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배합으로 인해서 이지아를 통해서 재순환되는 배기가스가 연소실로 들어가면 연소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매연이 더 많이 나와요. DPF 잘 막히겠죠. 그래서 배합을 감압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DPF 단려가 있고 단열재 시공이 안 돼가 있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성룡차를 타든 화물차를 타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만트럭, 프리마 차량, 액션트 차량, 트라고 차량 다 보시라는 거예요. 배기관 길이가 길면 안 좋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단열재가 있으면 좋아요. 빈 공간이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DPF를 태울 때 배기관으로 나오는 배기가스 온도도 중요합니다. 배기가스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흡입 공기를 과급을 잘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연소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매연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연소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연 발생량이 많죠. 그래서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소형차 배기 매니폴드와 DPF가 근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차량들 DPF 막힘으로 인해서 출력자, 연비저하가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기관 하나를 보면 기술 발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창조하는 것입니다. 배기관에 배합이 적게 걸리게 하고 DPF 내부에 압력을 상승시키고 DPF 내부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이 잘 탈 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차세대 기술이 되고 기술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배기관에 배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기관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다 하면 배합이 더 걸립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배기관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다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기관이 노출되어 있다 하면 단열재를 구매해서 감으시고 스텐 철판 같은 것으로 감아서 클램프로 쪼아주면 DPF 막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디시백 터보를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판단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물차량 배기관을 보면 배기관 길이가 길다 하면 기술력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배기관에도 빈틈없이 단열재를 잘 감아서 단열을 시키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자동차 메이커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원가 절감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상용차 가격 쌉니까? 비싸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화물차를 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단열을 시켜주는 것이 자동차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고장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